여러분, 요새 창호지 문 붙이는 한지 있잖아요, 한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유리창이 시골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지 창호지로 문이 부서진 것을 이제 1년에 몇 번씩 그거를 다시 뜯어내고 붙이는 게 집집마다 아주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뭐 그림 같은 것도 좋아해서 가끔 또 서예 같은 것도 좋아해서 서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살 때는 미국 종이 가게에 가서 한국의 화선지 같은 거 그런 것이 비슷한 게 있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다수가 일본에서 만들어서 파는 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쯤 전부터 한국의 한지, 코리안 페이퍼가 유행해서 나는 그게 국뽕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K컬처에 맞물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미술을 하거나 또는 그런 종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페이퍼가 세계에서 최고다. 저도 그게 그냥 뭐 한국의 매스컴에서 국뽕을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한국의 당나무로 만든 한국식 창호지 한지가 아주 세계의 K컬처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 돌아다니는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겨울이면 미국 시애틀에서 하와이의 따뜻한 곳에 가서 한 달씩 가서 지내고 그랬어요. 하와이 중에서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하와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좀 조용하고 비관광지였던 곳이 빅 아일랜드. 빅 아일랜드가 원래 이름이 하와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런데 혼동되기 때문에 제일 큰 섬이라고 해서 빅 아일랜드. 대표적인 화라산 공원이 있죠. 거기에 가장 큰 도시 힐로라는 곳을 주로 가고 그랬는데 거기는 관광지 같지 않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한적했어요. 그렇죠. 한적한 곳을 좋아해서 그런 식물 같은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는데 갑자기 도시 주변에 눈에 익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왔더니 그게 바로 한국에 있는 당나무였습니다. 당나무. 당나무는 온대 지방에서 자라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하와이에 당나무가 엄청 있더라고요. 나름 이제 당나무가 도대체 원산지가 아닐 텐데 그리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당나무는 영어로 페이퍼 뮬베리, 그러니까 종이 뽕나무라는 뜻이겠죠. 종이를 만드는 뽕나무라는 뜻이겠어요. 그것이 하와이뿐이 아니고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남태평양 일대에 여러 가지 섬, 사모아, 통가, 하다못해 뭐 이쪽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뉴기니아, 뉴질랜드 또는 소위 말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아주 많이 있는 당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그게 소위 그 인베이시브 플랜트,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래종 그런 식물이었는데, 더 놀란 것은 그 지역에서 전부 그 당나무 줄기를 베껴서 종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그 몽댕이로 물에다 불려서 때려서 섬유를 만들어서 그 섬유를 타파라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그런 그 남태평양 또는 열대지방 모든 그 지역에서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것을 섬유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봤더니 그게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해서 대만까지 갔다가 일부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일본으로 갔죠. 그런데 그 대만으로 간 것은 대만, 여러분, 대만의 원주민인 뭐 고산족, 소위 이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로폴리네시아인, 그러니까 호주와 남태평양 그 지역에 사는 남태평양 그 인종들입니다. 약간 흑인 비슷하고 이렇게 굴곡이 검은색이고 머리도 곱슬곱슬한 그런 부족들이죠. 그런 부족이 그 대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배에 싣고 조금씩 몇천 년 동안 간 것이 결론적으로 아시아에서부터 제일 끝에는 몇천 년 동안 하와이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당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인류 문화의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인류 문화의 기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그걸로 종이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거를 때려서 아주 넓게 펴지더라고요. 그 하와이나 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가 또는 피지 또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면 그거를 이렇게 몽댕이로 때려서 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요새는 그걸로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관광 자원으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당나무라는 것이 참 신기한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중국 측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에 이 한지라는 게 중국 사람들이 요새 한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뜨니까 가끔 뭐 유튜브 보면은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중국 문화를 훔쳐갔다고 그리고 맨날 비난을 하거나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는데, 한지는 뭐 정확히 중국에서 왔지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문화를 훔쳐갔다고 떠드는 중국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시작은 중국에서 했는데, 여러분이 한지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 한지를 거의 몇천 년 전에 갖고 왔는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중국에서 몇천 년 동안 뭐 일반 황제에서부터 일반 그 소위 부자들, 일반인은 쓰지 못했습니다. 고려 종이를 워낙 고급이라서 아주 질이 탁월하게 차이가 나서, 소위 말해서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당나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나라까지 여러분 거의 1000년이 됩니다. 이 중국 기록에 엄청 뭐라 그럴까요? 한국의 이 한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당나라에는 신라지라고 그랬습니다. 신라에선 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당나라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과정이 있었지만 송나라 있죠. 송나라에서는 보통 문인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 뭐
당나라의 뭐 당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려지나 신라지를 엄청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는 뭐 소동파 이런 사람은 한국을 많이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송나라가 너무 문약해서 고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너무 대접을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이, 그때는 고려지입니다. 고려지를 뭐 엄청 많이 썼습니다. 당나라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 당나라 흠종이나 휘종 같은 황제는 물론 뭐 많이 썼고요. 그런 작품이 거의 다 고려의 소위 말해서 한지, 고려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원나라,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원나라가 되면 더군다나 고려에 이제 우리가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기 때문에 뭐 고려의 종이라는 게, 고려지라는 게 워낙 유명해서 뭐 고려가 중국의 그 종이의, 고급 종이의 뭐 종이 생산국이었어요. 또 명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년에 들어오면 청나라잖아요. 청나라에는 건륭 황제 때 뭐 자기가 1000년 동안 고려의 고려지, 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중국은 쫓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지가 너무 비싸서 가짜 짝퉁 고려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 황제가 소위 말해서 그런 그 북경에서 뿐이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 고려지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 건륭 방조 고려지, 쉽게 얘기하면 모방했다는 종입니다. 짝퉁. 그런 걸 많이 팔아서 그 진짜 고려지냐 뭐 진위를 가리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한지라는 게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중국을 완전히 그 퀄리티로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인쇄물, 여러분 다보탑 안에서 발견된 다라니경,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오래된 그런 인쇄물입니다. 우리 한지가 1000년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게 1000년 갈까 그랬는데, 정령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아서, 먹을 갈아서 쓰게 되면 먹 색깔이 잘 번지는 아주 세계 최고의 종인데, 현대에 와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자료는 워낙 고려지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리야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면 젊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 중국 사람도 뭐 자기네 거라고 얘기 못합니다. 워낙 탁월한 소위 자지 작품, 아니 그 상품의 차질이 나니까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고려시대 우리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그 K컬처가 지금 유행하는 것을, 고려에서 유행하는 그런 것을 고려양이라고 했어요. 고려양. 지금 고대의 K컬처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려지, 종입니다. 한지. 우리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자료를 찾아서 더 근사한 그런 기록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지에 관해서 중국 쪽에 관한 것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2편은 한지가 일본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세계의 종이시장을 일본의 화지, 재패니즈 페이퍼가 잡았는지 대해서 그 근거와 또 역사적 자료를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젊은 분들 좀 관심을 더욱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